제가 콘텐츠에서 인슐린, 렙틴 이런 호르몬들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일단은 이 일주기성 리듬을 영순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인간 생체 현상에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주기성 리듬을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빛을 활용하는 겁니다.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제가 그동안 콘텐츠에서 다이어트 할 때 영순위가 수면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일상생활 할 때도 물론 지방을 태우지만 지방을 진짜 본격적으로 많이 태우는 시간이 자는 동안이기 때문이에요.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부터 해서 우리 세포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키는 동시에 체지방을 태우는 그런 호르몬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순위가 수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알더라도 실천하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그냥 12시 넘어버린 적 다들 있으실 거고, 생활 패턴 자체가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 개인적인 스케줄 소화하다 보면 집 도착했을 때 이미 10시, 11시 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또 잠 못 자면 식욕 호르몬, 그렐린 막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낮 동안에 평소보다 더 먹게 되고, 잠 못 자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커피 마시게 되고, 그러면 또 잠 못 자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를 진짜 수백 명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순환의 굴레를 한 번은 끊어내고 잠을 잘 자고, 잘 잤으니까 살 빠지고, 또 잘 잤으니까 식욕 호르몬 내려가서 덜 먹게 되는 이런 선순환에 들어가는 그 변곡점을 한번 만드는 게 다이어트에서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방법,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게요. 인간은 원래 잘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원래 인간은 건강하고 원래 인간은 날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죠.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원래 인간은 잘 자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때 되면 자동으로 졸리고 자동으로 눈 감기고, 그래서 잘 자고 자동으로 개운하게 일어나서 살 잘 빠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생활 패턴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왜 못 자냐? 우리 삶이 자연스러운 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때 잘 자는 인간이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면에 관한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살찌고 아프고 피곤하고 에너지 없고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약간의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결국 하나라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해결 방법도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한 질병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이상은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게 뭐냐? 우리 몸에는 일주기성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호르몬과 여러 대사 상태가 변하면서 에너지도 만들고 회복하고 에너지 만들고 회복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바로 일주기성 리듬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24시간을 제가 간단하게 원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침이 되면 호르몬이 우리를 각성시켜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녁이 되면 각성 정도는 떨어지고 수면에 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시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졸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이 시간대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근데 코르티졸이 하는 게 어떤 역할이죠?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혈당을 올려서 이제 활동할 준비를 하라고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코르티졸이에요. 콘텐츠에서 코르티졸이 높으면은 다이어트 방해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연스러운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높을 때 얘기지, 이렇게 아침 6시에 코르티졸이 높아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코르티졸이 한 9시까지 피크를 치게 되고, 이 3시간 동안 혈당과 혈압이 가장 빠르게 높아집니다. 빨리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9시부터 한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 각성 정도가 최대치가 돼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열심히 공급하고 정신을 명료하게 해서 일상생활 동안 제대로 된 판단 그리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이런 상태가 완전 최고조는 아니지만 한 6시까지도 이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왜냐? 보통 인간은 6시까지는 활동을 하니까. 이런 사이클로 한 200만 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유전자에 다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6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조금씩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한 8, 9시쯤 되면
코르티졸 수치가 거의 바닥을 치고요. 대신에 멜라토닌, 수면증 겪는 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멜라토닌이라는 영양제 있죠. 그게 사실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9시쯤 되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코르티졸은 바닥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각성 정도는 낮아지고 잠이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이 높아지니까 졸리겠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보통 9시가 되면 졸린 게 정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교회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9시가 되면은 그냥 앞에서 예배를 드리건 뭘 춤을 추건 하던 간에 그냥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꿈도 꾸기 어렵지만. 그래서 원래는 9시가 되면 인간은 졸린 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멜라토닌과 함께 성장 호르몬이 높아집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동안은 뭐 에너지도 만들고 다른 뭐 대사 작용이 일어나면서 활성산소가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자는 동안에 그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회복 호르몬이라고도 봐도 돼요. 동시에 체지방을 태워서 살이 빠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입니다. 얘네가 9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12시까지 최고조를 칩니다. 이 3시간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일찍 자라고 하는 게 9시부터 12시가 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물론 새벽 3시 이때까지도 멜라토닌이랑 성장 호르몬이 높은 시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때가 9시부터 12시가 피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9시부터 3시 이때 꿀잠을 자는 게 일찍 잠자리에 누워서 이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여러분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9시는 사실 현대인들한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저는 좀 줄여서 한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꼭 이 시간만큼 사수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좀 더 넓게 보면 9시부터 3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 3시쯤 되면 다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좀 내려가고 코르티졸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6시가 되면 코르티졸이 피크를 쳐서 잠든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인간은 24시간을 주기로 이 사이클을 평생 그냥 무한히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고 자연스러운 리듬,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4시간 일주기성 리듬을 잘 지키기만 해도 사실 잠을 잘 자니까 다음날 과식할 일도 없고 살찔 일도 없을 거고 잠을 잘 잤으니까 다음날 커피를 과하게 마실 일도 없고 그러면 또 그 커피 때문에 잠 못 잘 일도 없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회복하는 게 가장 영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컨텐츠에서 뭐 인슐린, 렙틴 뭐 이런 호르몬들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일단은 이 일주기성 리듬을 영순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인간 생체 현상에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주기성 리듬을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빛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주기성 리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각성과 수면이 있겠죠. 혹은 회복.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특징이 각성일 때는 해가 떠 있는 거고요. 수면, 회복일 때는 해가 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빛을 신호로 해서 우리를 각성시킬지 혹은 수면시킬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각성이 시작되는 6시부터 이제 하늘을 보면 해가 떠 있죠. 그리고 각성이 끝나는 9시부터는 해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일주기성 리듬을 컨트롤하는 자연적 요소가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수면과 기상, 뭐 에너지 대사,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빛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 역사가 제가 200만 년 이상 된다고 정말 수십 번 설명할 것 같은데 이 200만 년의 대부분 동안 정확히 250만 년인데 이 기간 동안 거의 99%가 인공적인 빛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간에는 사실상 24시간 내내 빛에 노출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밤에 해가 졌어. 근데 해 지면 뭐 할 거야? 밖에 나가면은 네온 사인 불 엄청 반짝거리고 뭐 야근을 한다면 사무실에 있는 뭐 이런 백열등이나 모니터 다 빛이죠. 집 와서도 거실에 백열등 켜있고 뭐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냥 사실상 뭐 내가 잠자는 뭐 6, 7시간 빼고는 그냥 계속 다 빛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는 시간 딱 그거 빼고는 뇌가 항상 각성돼 있다는 뜻이겠죠. 각성돼 있으니까 잠 못 자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물론 빛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모든 빛이 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빛의 파장과 거기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는 영향도 천차만별입니다. 빛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적외선도 들어보고 자외선, 뭐 UV 라이트, 마이크로파, 엑스레이 이런 것도 다 빛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이 보는 걸 가시광선이라고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 가시광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빛은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뭐 예를 들면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에 가까워지고 파장이 좀 길수록 빨간색에 가까워집니다. 우리 빛이 사실은 무지개색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 다양한 파장들이 우리가 보는 저 하얀 빛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저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보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는 빛 중에 파란색은 파장이 한 350에서 한 500 정도 돼요. 한 500부터 한 550 정도까지 얘네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란색은 블루라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초록색을 그린라이트라고 해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해석한 거죠. 그러다가 노랑 주황 얘네가 한 550에서 한 630 요 정도까지 나오고 630부터 한 750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빨강이에요. 빨강. 아무튼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색깔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 파랑은 우리 뇌를 가장 강력하게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린라이트 이 초록색 애들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얘네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낮 동안에는 우리가 보는 햇볕 안에는 파랑부터 빨간까지 빛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보인다 그랬죠. 근데 낮에는 우리 뇌가 각성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필요하다고 설명했었죠. 아니, 일상생활 하려면 정신이 또렷해야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낮 동안에는 파랑, 초록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햇볕을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인간한테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떻죠? 밤이 되면 이 파랑과 초록, 지금 백열등에 있는 이 블루 그린라이트를 보면 밤이 깹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 매개체가 빛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블루 그린이 각성을 시킨다고 했죠. 얘네가 밤에도 있으면 당연히 뇌가 잠들 수가 없으니까 밤에는 얘네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런 질문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시인들도 밤 되면 모닥불 피워놓고 그거 하루 종일 보다가 막 졸려가지고 자고 했는데 나도 옛날에 캠핑 가봤더니 모닥불 피워놓으니까 졸리더라. 아니 이것도 빛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모닥불은 보통 주황 아닌 빨강색입니다. 근데 얘네는 각성을 시키지 않아요. 얘네가 하는 일은 각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이 주황 빨강빛이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는 수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약 한 2% 정도 멜라토닌만 감소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 블루, 그린라이트는 얼마나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냐? 한 80%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수 있는 사람이 한 100%가 나온다고 하면 멜라토닌 20% 갖고 잠자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블루랑 그린라이트 이거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보는 핸드폰에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 그리고 집에서 켜놓는 백열등, 이 두 가지가 가장 블루라이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일단 백열등 끄고 주황 색깔 무드등 켜고 지내라,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죠. 그게 다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안경점에서 안경 살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쓴다, 그거 쓰면은 이거 다 차단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것이 블루라이트도 보면은 350에서 500까지 범위가 있죠. 범위. 우리가 안경점에서 맞추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이 정도밖에 차단을 못해요. 가장 짧은 파장인 애들. 그러면 여기 애들은 차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도 마찬가지로 각성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이걸 쓰고 밤에 백열등 켜고 지내면 사실 안 쓴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 할 때 요만큼 차단하는 것도 당연히 눈 피로나 정신적 피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으나 잠을 잘 자야 되는, 즉 블루, 그린라이트를 모조리 차단해야 되는 밤이라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로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색이란 개념 아시나요? 보색? 반대되는 색깔을 보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파랑, 초록, 얘네의 보색이 되는 색깔을 우리가 안경 렌즈로 사용을 하면 이 파란빛이 다 차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파란색의 보색이 뭐냐?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빨간색, 얘네들이 블루 그린라이트의 보색이에요. 그래서 밤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주황 색깔 렌즈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는 블루라이트의 거의 99.9%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호날두, 홀란드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컨디션 관리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잠들기 3-4시간 전부터 주황 색깔로 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황 색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써봤는데 굉장한 효과를 느끼고 있어요. 일단 저도 되게 많이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잠을 못 드는 거였어요. 근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핸드폰에 있는 블루라이트가 차단되니까 이전보다 잠드는 시간, 즉 입면이 굉장히 빨라졌고, 일단 뭐 퇴근하고 나서부터 계속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니까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좀 땡겨졌겠죠. 그래서 뭐 한 9시, 10시만 돼도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잠에 드는 시간 자체도 일찍 잠길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12시에 잤던 사람은 그런 안경 쓰고 있으면 한 10시쯤 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텐데 조금 웃기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주황 색깔 렌즈를 퇴근하고부터 저는 항상 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드는 시간 줄고, 그리고 졸린 시간도 앞당겨져서 아까 얘기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시간대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보시는 분 입장에서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쓰고 있으면은 사실 보는 사람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이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런 렌즈 어디서 사면 되느냐 물으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에 그냥 저가형으로 나온 주황색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렌즈를 써보면서 느낀 게 저가형은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렌즈라는 게 빛이 굴곡되는 것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굴곡이 좀 잘못된 렌즈를 끼면 눈에 당연히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검증된, 가격대가 있더라도 검증된 렌즈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서 살 수 있느냐, 그냥 아무 안경점이나 가서 가디언 렌즈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이 안경 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시력이 나쁜 분들은 도수가 들어간 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사야 됩니다. 안경점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네 안경점 아무데나 가셔서 가디언 렌즈 주세요 라고 하면 색깔을 한 3가지 정도 줄 거예요. 저처럼 밤에 쓰고 싶은 분들은 가장 진한 걸 달라고 하면 되고요. 낮에도 어느 정도 블루라이트를 더 차단하고 싶다, 그럼 한 중간 단계 색깔을 요청하시면 거의 안경사분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안경 쓰고 수면의 질이 너무 많이 개선이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이거 쓰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낮에도 조금 밝은 색으로 해서 가디언 렌즈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 공간에서 조금 놀림도 받고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걸 썼을 때 얻는 효과가 창피함을 감수할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냥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 눈 피로는 뭐 당연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데 두뇌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현저히 줄어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수면 문제 있는 분들은 이 안경으로 퇴근 이후 6시, 7시부터 이 안경 쓰고 생활을 하시다가 잘 때는 수면 안대 혹은 암막 커튼, 그리고 음악은 수면 유도 음악 이렇게 틀고 주무시게 되면 수면 질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생소한 내용을 다뤄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효과를 체감한 솔루션이라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